자, 이번에는 제3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랑 한국어가 다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에도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3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다른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인데 뭐 기본적인 해석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해석 관련된 문제들은 표현법이 다른 것과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지 풀리는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사절 유도하는 접속사 관련된 문제는 거의 100% 해석을 해야 되지만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건데, 선택지에 보시게 되면 부사가 딱 보이세요. 접속사 부사가. 그러니까 부사절 유도하는 접속사가 딱 보이게 되면 보통 한 2개, 3개는 같이 나오거든요. 기능은 전치사 하나 딱 버리고 나면 뭐 접속 3개 이렇게 남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접속사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부정사에서 뭐 부사적 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뭐 명사편 가지게 되면 대표 단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석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결부가 돼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할 때, 자, 요거는 해석이 돼야지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컨텍스트 기반이다. 컨텍스트 기준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조심해라. 라고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고요. 영어 표현 중에 한국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관용구 비슷하게 외우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법 시간에 대부분 다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쓴다 그러면요, 이걸 그 직역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잡았습니다. 뭐 caught. 그녀의 손을 her hand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참 좋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듣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영어에서는 사실 이 표현보다 뭘 더 많이 쓰냐면 I caught her 다음에요 by the hand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직역적 개념의 해석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상당수는 사실은 영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매칭은 좀 돼요. 전혀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됩니다. 한 7, 80% 이상.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영어에서 목적어는 뭐 한국에서 을로 한다. 주어는 은은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게 문법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밑에 거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이거는 쓰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아니고요. 요거가 패턴에 나오는데 문제를 내는 게 바로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이런 것들을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한국말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패턴을 갖고 쓰는구나를 알고 계셔야 영어는 저렇게 써 라고 인정을 하셔야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쉽고 단편적인 얘기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할 때 영어에서 I am going to 다음에 marry with you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안단 말이에요. 여기 marry 다음에 with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나오냐면 딱 하나예요. 다르다고요. 표현 방법이. 한국말과 영어가 표현 방법이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건드릴 수밖에 없죠. 왜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법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현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월 달쯤 되게 되면 이런 거랑 관련해서 해석법 관련된 강의를 특강을 해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들으신다거나 교재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든 수업을 들으시든지 간에 문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해석을 열심히 해가시면서 문법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문법 선생이 자꾸 해석하라 그러면 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문법도 어차피 영어고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동반되지 않는 영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이나 응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대로 하셔야 편입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해석 관련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해석에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죠. The cowboy pulled his gun. 그 사람은 총을 끄집어냈습니다. To shot at the rattlesnake. 방울뱀을 쏘기 위해서요. But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had been quicker to, 좀 더 빨랐으면 pull the trigger, 그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게, the snake, 뱀은 wouldn't have bitten him. 그 사람을 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의 발을요. 이 문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영어에서 이렇게 물다라고 하는 게 보통 그죠? bite 다음에 his foot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표현 방법 자체가 목적어, 전치사, 더명사가 출제가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on the foot이라고 더가 빠졌다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 자체가 달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석법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잡아두시고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제3유형의 해법은 기본적으로 해석법을 훈련을 하시고요. 다른 표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어 어법과 영어 어법이 다른 것들을 꼭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4유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